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요즘에 너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맞아요. 예, 너무 지지부진하고. 예, 너무 지지부진하고.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올라갈 듯 하면 또 내려오고. 좀 약간 좀 이제 신입사원한테 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 좀 답답한 심정이죠. 예, 답답한 심정.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일 좀 이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일단은 당분간은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주식은 갈 거예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뭐 경제 성장률도 좋게 보고 있고, 돈도 많이 풀려 있고, 내려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물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걸 파월이 지금 잘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을 조금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들을 좀 파월이 지난번 FOMC 회의 때 좀 약간 우려를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그걸 손을 쓰지 않고 나스닥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거 다 파월이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다우나 S&P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추세 좋게 그냥 잘 가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파월이 의도하는 증시의 모습이에요. 다만 파월이 의도했던 나스닥 그렇게 이제 과열됐다.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스펙주들이 너무 난립하고, 스펙주들이 너무 급등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회사랑 합병하면 그냥 바로 날아가고, 뭐 합병만 되면 뭐 80% 뜨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보니까 그런 1, 2달러 종목이 막 10배 가고, 뭐 적자인 회사들이 막 10배, 20배씩 가니까 그 상황들을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회사의 주가들이 전부 다 지금 박살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그게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시장 자체는 결국엔 간다. 다만 이 과정이 이걸 계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4월달 실적 이제 1분기에 4월달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실적 확인하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뭐 해운주들의 실적이나 그리고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주식시장 상황 보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에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좁은 폭에서 계속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냈어요. 지금 요 부분에서 요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다시 상승 좀 방향을 틀었거든요. 최소 이거는 60일선 위에서 오늘 저항을 받고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최소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좁은 폭에서 움직일 게 좀 예상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분봉도 보면 결국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폭이 거의 없는 거죠. 0.28%.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서 지금 60일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좁은 폭에서 며칠 동안 작게 보면 거의 그 상하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옆으로 계속 눕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방향을 잡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 밑으로 이만큼 다시 내려올 만한 어떤 사유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뭐 요만큼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다시 지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수 자체도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환율이 뭐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뭐 환율 차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매도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의 자금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탁금이나 그런 것들도 뭐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요. 지금 한 63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금 10조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 발 남았다. 그리고 우리 6벌 갖고 있다. 이거 막을 수 있다. 별로 이제 시장에 어떤 그런 큰 이렇게 우려는 보이지 않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VXX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조금만 상승을 해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빅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미국 시장의 VXX라는 그 ETN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도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시장은 하락했는데 VXX는 상승했어야 정상인데 많이 하락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 인플레이션도 지금 1.7% 안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2%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내릴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다만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예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자꾸 기억을 지우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이런 시장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을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1년에 지수가 1439에서 3266을 왔어요. 이게 1년 동안에. 이런 시장에서 계시다가 지금 이런 시장을 보니까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맞아요. 사고 있는 종목들이 네. 계속 계속 사면 마이너스 1%, 2%, 3%, 4%, 5%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뭐 7%, 8%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5% 갔다가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데 크게 하락하진 않지만 그냥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계속 내가 마이너스에 잡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되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거 고점이라서 여기서 갑자기 폭락하진 않을까 이런 어떤 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 앞에 이거는 잊어버리자. 이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래 없는 시장이고요. 그럼 평소에는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평상시에 주식시장은 이 정도만 돼도 네. 사실 매매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에요.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장 한번 잠깐 보세요.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2018년도부터요.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시장 보시면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요 시장에서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 이거 굉장히 흐름 괜찮은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게 돼요. 저도 이 시장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다 전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하는 운영의 어떤 방향이 완전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시장도 있으니 지금 현재 시장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장은 좀 더 남았고요. 아직 상승 추세. 그리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지금 3,000 정도의 지수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시장, 이 하락하는 시장 이게 지금 횟수로 치면 1년, 2년, 3년 정도 내려왔는데요. 3년 정도 내려오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보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2008년도에도 이렇게 큰 위기를 겪었고 여기서 뭐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했고 망한 회사들도 엄청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은 또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또 코스피가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또 회사의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이 좀 달라지면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장이 어떤 위험 징후가 보이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딱히 하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때문인지 건설주들이 강세 보였거든요. 네. 전문가님 건설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그 선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 네. 단순히 그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미국의 어떤 주택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막 이제 뭐 집값이 비싸다 막 이렇게 네. 했을 때만큼 지금 가격이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그 2월달 주택 착공 지수나 어떤 주택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미분양도 한 60% 이상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도 뭐 80% 이상 뭐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민간 어떤 그 건설 회사들이 좀 이제 착공을 하는 어떤 그런 예상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지금 뭐 밀려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약간 주택 이런 쪽에 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이 여러 좀 호재가 지금 겹쳤네요. 네, 건설주의 흐름이 뭐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지표나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건설주에 좀 유리하게 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좀 모양새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선거도 또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슈가 지금 계속 이제 집값이 너무 좀 비싸고 물론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좀 집값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전부터 계속 집값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뭐 LH공사랑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었는데 예전에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 갖고 근데 그게 지금 뭐 LH 그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 직원들의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를 할 때 약간 민영주택 쪽 위주로 해갖고 좀 민간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좀 공급이 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약간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거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소형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움직이긴 하거든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일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보시고요. 이제 약간 특이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건설주의 어떤 상황들이 봤을 때, 아 이게 흔히 그냥 알고 계시는 이런 건설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멘트 업종이에요. 시멘트 성신양회. 네. 시멘트 업종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시멘트 가격 상승이나 이 성신양회라는 종목 자체가 대북 관련주기도 하고요. 약간 시멘트 이번에는 이제 건설주 시멘트 어떤 이런 이슈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등락이 좀 심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이긴 해요.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쌍용양회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지금 좀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약간 건설주를 좀 볼 때 이 시멘트 관련주들도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모양 추세가 굉장히 좋죠.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조정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면 이 종목들도 한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거푸집 관련주입니다. 거푸집. 예, 삼목에스폼이라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제가 매매를 할 때 뭐 거푸집 관련주가 뭐 이게 뭐 지금 시가총 2천억이고 뭐 EPS가 지금 한 900원 정도 되는데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크게 그렇게 올라갈 게 없는데 예전에 이 거푸집 관련주들이 시세를 굉장히 크게 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거를 계속 쳐다봤는데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거푸집 관련주들이. 이게 지금 삼복 에스폼이 모양이 지금 그렇고요. 이거 지금 모양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 정도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양봉이잖아요. 계속 양봉 계속 양봉이라서 일단 한번 좀 꺾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 되게 크게 쏘면서 정고점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마찬가지 거푸집 관련주고요. 마찬가지 흐름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그 건설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마찬가지 지금 삼목에스폼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고 약간 시멘트주 그리고 이 거푸집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철근 주식입니다. 철근.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고 하면 철근 요즘에 철강 업종들이 괜찮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철근 업체가 이제 한국철강. 예. 한국철강 이제 철근이 대부분 이 업체들은 철근이 한 70%대의 사업이 철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도 다 하는 분야가 달라요. 뭐 자동차 강판, 조선 가판, 후판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철근 그리고 이제 강제 그 이렇게 꼬아놓은 거 있죠. 다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네. 철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종들이 다 이게 그 철강 회사들이 다 하는 사업 분야가 다 다른데 이 건설주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지금 이 한국철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한제강이거든요. 대한제강 마찬가지로 이 업체도 철근 관련주예요. 철근 관련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을 할 때 좀 철강 업종의 강세와 그리고 이제 건설주의 어떤 그런 흐름 그런 걸로 조금 약간 밀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약간 눈에 띄어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그런 그
착공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착공 목표치를 좀 많이 높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주택 공급 관련 이슈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이런 이제 기존에 많이 아시는 그런 그 뭐 중소형 건설주, 대형 건설주 말고 이런 쪽의 분야도 한번 보시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건설주가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건설 회사부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뭐 시멘트주, 철강주, 또 거푸집 관련주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딱 한 섹터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섹터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아 고르기 싫은데 자꾸 맨날 자꾸 고르라고 하셔갖고. 아, 그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너무 그러면 광범위해요. 네. 만약에 제가 고른다면 저는 네. 지금 이제 철강 업종들은 이전에 다른 이슈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오로지 그냥 이 주택 건설 이런 쪽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 건설 회사들은 저는 주택 건설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이런 중소형주들을 얘기하는 게 이 중소형주들이 그런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냥 누가 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 업종들이 다른 건설 회사들이 크게 못 간다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거푸집 관련주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의 어떤 그런 추세로 그냥 흐름이 그 기술적으로 보면서 흐름이 굉장히 그 예전에도 크게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는 어차피 대북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건설이 아니어도 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일단 시멘트 관련주들을 좀 짧게 매매하고 거푸집 관련주들을 조금 길게 보면서 좀 비중을 좀 적게 해서라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굳이 뭐 고른다고 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건설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시멘트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또 거푸집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유심히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